재밌는 자연학교가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곤충 박사님이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추우면 해충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위가 강하게 오면 적응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는 단계가 돼서 많은 곤충들이 죽게 되죠. 해충들도 역시 밀도는 많이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 겨울엔 화끈하게 추워서 좀 해충들이 사라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마 영하 10도 이하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지금 문제되는 해충들의 반은 확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전염병도 혹시? 전염병은 감기나 이런 것은 사람 간의 관계는 추울수록 더 잘 아하. 추우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실내에 그다음에 있고.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밖에서 생존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구나. 최 숙자님 남편분하고 더 추워야 되냐, 덜 추워야 되냐, 환경이 어느 게 좋은 거냐고 얘기하셨다는데 일단 해충은 영하 10도로 한 달 정도 가면은 반 이상 사라질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뭐 영하 10도로 한 달 이상 가면은 온갖 바이러스로 저희가 또 감기, 독감, 코로나로 괴로울 수도 있겠죠. 이번에 설 연휴가 금요일 휴가 하루만 내면 9일이 쭉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 직후에 해외여행 막 증가하면서 2023년 가을 겨울에 우리가 거의 빈대 공포증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신문 기사에도 막 나오고 네. 코로나 이제 좀 죽었다. 잦아들었다 하니까 막 해외여행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빈대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해결이 된 건가요? 뉴스에 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뉴스에서는 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잘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많았죠. 네. 그다음에 2023년 11월은 원래대로라면 그 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증폭이 돼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준 게 그때쯤이었고 네. 24년 작년 2월 3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집중 관리를 하면서 빈대를요. 공동 숙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진단, 방제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한 있나요? 걸로 있고 방제 업체들이 방제하고 한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이 23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네.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빈대 피해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반점이 생겼구나,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알러지인가, 뭐 이런. 그래서 빈대라고 하는 게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존재가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10년 전부터 조금씩 문제가 됐긴 했었습니다. 이 빈대가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요. 저는 궁금한 게 그냥 냅둬도 되는데 우리가 예민하게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곤충이나 벌레 얘기 나오면 빈대는 확실히 물리면은 가려움증이 생기고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일단은 흡혈성이어가지고서 흡혈성. 아주 괴롭습니다. 간지러운 것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은 수십 마리가 와서 달려들면 빈혈 뭐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전염병을 매개한다든가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저녁마다 물리고 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신경증 걸리고 이런 문제들 알러지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전염병 매개를 직접 하지는 않으나 도저히 견디기는 쉽지 않은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도저히 견디기는 쉽지 않은 빈대. 네. 이게 그때 우리나라 빈대 2023년도에 막 뉴스 나올 때 부촌
서울의 특정 지역 이런 데가 우선 많이 나온다고 막 나올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간 지역에서 빈대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해외여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었던 빈대가 이제 거의 DDT와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아주 위생적으로 바뀌면서 없어져 가지고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동남아에서 빈대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온 분들이 많이 가져온 그랬다고 문제가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유럽, 미국에서 많이 그래서 왔다고. 유럽이나 미국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그쪽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의 짐을 따라서 빈대가 옮겨가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호텔이라도 네. 숙박 업소 아니면 게스트 하우스 그다음에 외국인들 밀집 거주지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번져 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다시 빈대가 돌아왔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게 큰 빌딩화되고 뭐하고 하면서 완전 박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네요. 예, 옛날같이 DDT를 다 뿌리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충 독성이 높은 그걸 뿌릴 약제는 수도 사용할 없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영민 님이 실시간 댓글창에 빈대한테 물리면 약도 없는데 온몸에 소독약을 뿌려야겠네요 하는데 그 DDT 얘기하신 건가요? 빈대한테 물릴 때 보통 우리 그냥 물파스 같은 거 바르면 되나요? 아니면 빈대한테 안 물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는데요. 네. 빈대한테 너무 물리니까 애들이 그 끈끈이 같은 걸로 침대 다리를 전부 이렇게 물그릇으로 해가지고 물 채워놓으면 빈대가 못 올 거다. 그런데 애들이 천정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서 떨어진다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침대로 내려와가지고서 흡혈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집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은 없고 집안에는 빈대가 없어야 됩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 그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 빈대 사진이 나가고 있나요? 네. 저게 아주 조그만 곤충인데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무섭네요. 자란 거는 한 5mm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빈대가 박멸하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잡고 있지만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아마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주한 곳을 박멸을 시키는 거는 가능하죠. 집 안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박멸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마다 다른 경우라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신고 그러니까 먼저 인식을 하고 방제업체나 여기 통해서 박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방제 업체를 통해서. 네. 그럼 저희 집에서 빈대 나왔다 그러면 모기는 보통 뭐 이렇게 칙칙 뿌리거나 끈끈이 달거나 하는데 빈대는 어떻게 잡나요? 빈대의 문제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분명히 나를 물었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데 빈대는 정말 위아래가 아주 납작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조그만 틈 사이에 들어가서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사이 또는 뭐 가방과 그 가방 사이, 옷 개는 사이, 네. 뭐 가구 틈 사이 이런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틈 사이는 다 소독을 일단 그래서 소독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로 소독하는 게 있고 열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근처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통째로 다 삶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스팀으로 다 소독을 해서 죽이거나 근데 어떤 미국이나 여기서는 그런 방제하고 그런 비용도 비싸니까 차라리 거기 가구들을 다 갖다 버린다는. 쓰레기를 또 양산하는 아예 거네. 포기를 한다 이거죠. 방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7661이 빈대도 계피 냄새를 싫어하나요? 집에다가 이렇게 시나몬 계피 여기저기 두면 혹시 빈대가 안 생길까 하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계피? 기피 효과는 있겠으나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않다. 것 같고요. 이게 실험한 결과들이나 보면 응애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거에는. 진드기나 이런 거 계피, 네. 시나몬에요. 해볼만 하네요. 그러면 진드기만 근데 잡아도 어디야? 그거는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로 해서 완전 해결을 볼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먼지 속에서 스스로 집에 생기는. 살다가 집으로 이동하거나 이삿짐을
또는 자기 따라오거나. 가방을 그래서 보통 해외 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밤에 물리고 막 그래서 진짜 빈대한테 물린 것 같아 클레임해서 자기가 방을 옮겼어도 자, 내 트렁크를 가지고 갈 때 빈대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따라 들어온 거죠. 그런 진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그 어쨌든 방제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건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가 틈틈이 꼼꼼히 다 방제를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은 그 흔적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완전히 뜨겁게 아니면 진짜 요즘에 등록되어 있는 약을 뿌려서 써서. 예. 아, 스팀 청소기 이런 게 빈대나 이 찐득이 잡는 거에 유용할 수도 있겠어요. 스팀 청소기 뜨거운 물로. 어떤 김으로 예, 해서 예, 그 예.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그 빈대가 외국 여행 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 있는 거 보면 한반도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함께 서식했던 빈대잖아요. 이게 빈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예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다른 나라나 이런 곳에서 잤을 때 빈대에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자기 짐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는 소독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 아하.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간지러웠는데 잠을 못 잤는데 의심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 가방도 의심을 해야 된다. 가방도 같이 의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뭐 지저분한 환경이나 위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빈대가 생겼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왜 생기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 틈 사이에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쾌적한 온도와 이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증식을 아하. 하고 뭐 사람이 자꾸 피하면 개나 고양이도 뜯어먹죠 아하. 애들이 피 빨리다. 아, 그러니까 집 청소를 깨끗하게 했냐 안 했냐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빈대는. 그렇죠. 예. 찐득이도 그런가요? 찐득이는 먼지가 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들은 청소를 하면 확실히 줄어들고. 예, 그렇죠. 여기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5478님이 빈대는 왜 피를 빨아먹나요? 저런 생각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빈대는 왜 피를 빨아먹나요? 산란을 위한 건가요? 일단 빈대의 조상은 네. 이제 노린재라고 하는 작은 노린재. 노린재. 예. 그래서 식물의 쥐백을 빨아먹거나 네. 다른 곤충을 사냥해서 쥐백을 빨아먹던 종류가 이제 동굴 속에서 박쥐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람의 동굴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사람과 공생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빈대가 빈대 사람 붙어서. 집으로 네. 빈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먹이가 피예요. 피. 그냥 원래. 예. 그러니까 산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알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피를 빨아야 되고 다 자라서도 피를 빨아야 되고 사는 내내. 예. 그래요.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과 흡혈 삼총사라고 불리는 빈대 이벼룩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빈대 들어봤고요.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듣고 2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께 흡혈 삼총사 빈대 이벼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선생님 예전에 나오셔서 모기 얘기 좀 길게 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집에 가다가 아버지께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야, 너네 모기 얘기를 1시간씩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딱 주제를 보고 오늘은 빈대 이벼룩이잖아요. 이건 매우 재밌어 하는 분들과 약간 당황하는 분들이 있겠다 싶은데, 옛날 현재까지는. 분들은 악몽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소중한 정보죠, 또. 7894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빈대가 다시 돌아온 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와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그 열대성 그 빈대가 이제 중부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아하. 거기에는 두 가지도 있는데 하나는 뭐 난방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밖에서나 이런 데서 이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에 있던 원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북쪽에 북반구에 살던 살던. 거의 빈대가 아니고 아열대성의 빈대가 북상에 그 이주해 와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역도 막 새롭게 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알게 되고 관심도 갖고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신고된 거에 대한 논문으로 나온 걸 보니까 네. 한 500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빈대에 의한 피해 사례로 밝혀진 거는 그 한 2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0%는 비슷하지만 아니다. 빈대와 이가 아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빈대나 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네. 한 건가요? 빈대가 언론에 많이 나오면 빈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단순한 뭐 벼룩이나 또는 찐득이에 물렸거나 알러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흡혈 곤충이 있겠네요. 다양한 종류의.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그 대충 우리가 다 위생적으로 빈대나 되게 이겠거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9909님은 새싹 문자. 그러니까 오늘의 기회에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 건데 이런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909님. 혹시 흡혈곤충이 유난히 더 쫓아다니는 동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소가 있다면 소를 더 문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흡혈 대상의 채취로 파악한다든지 해서 이 흡혈곤충이 따라다니는 숙주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 같아요. 네, 흡혈곤충들의 대부분은 네. 자기가 선호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개를 선호하면 개벼룩, 고양이를 선호하면 고양이 벼룩, 그렇구나. 쥐를 선호하면 쥐벼룩. 그러면 벼룩도 사람을 선호하는 벼룩이 따로 있나요? 사람은 벼룩이 그렇게 많이 안 있지는 좋아하는? 않는데 네. 개벼룩이나 쥐벼룩이 기회적으로 아하. 흡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벼룩과 관련된 것이 예전에 중세 시대의 유럽의 악몽이었던 패스트. 가 그렇구나. 쥐벼룩이 패스트에 감염이 되면 네. 목이 막힙니다. 네. 그래서 흡혈을 했는데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막힌 뱉어나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뱉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가서 또 물고 하면서 패스트균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패스트가 쥐벼룩이었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쥐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서 여행객이나 누가 올 때 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가지고서 옛날에 검역이라고 하는 네. 요즘에 왜 비행기 타고 나오면은 여기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화면 보세요 하는 그런 검역 과정이 처음 생긴 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40일간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 그동안에 발생이 없고 그리고 쥐가 없고 확인이 돼야 내려오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만약에 제대로 그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 안 했으면 코로나 돌 때 그 발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30일 동안 못 내리게 했다가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둬놓겠죠. 수용소에다가. 못 내리게는 못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네. 그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종혜 님이 날씨가 추우면 어떤 해충이 죽나요? 해외여행이 흔해져서 세계적으로 옮겨지니 여러 가지가 국제적 문제네요. 그런데 이 벼룩 빈대 이는 실내에 있으니까 날씨 추운 거랑 상관이 별로 없을까요? 일단은 날씨 추운 거에 큰 상관은 없지만 벼룩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경우는 이제 애완동물 위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실내에 개벼룩. 있지만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들 밖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온난화로 돼 있으면서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던 해충들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이 돼서 안 추우면 버티고 있다가 네. 이렇게 추워지면 그 인계 온도가 딱 넘는 순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한계 온도, 적응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여름에 극성을 부리던 곤충들의 대부분은 이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올라온 해충들은 죽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내년에 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네. 그리고 밀라노 3580님이 이용식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원적으로 해외여행이 유입 경로라면 공항에서 짐 내리고 씻는 곳이나 항공기 내부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미 하고 계시겠죠? 그랬는데? 항공기는 소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개인 짐들은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개인 짐이니까. 예.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소독했다가 뭐 먹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겨야 지킬 수 된다.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묵었던 곳에서 왠지 간지럽고 뭐 해서 잠을 잘 못 잤다 이런다면은 가지고 간 짐도 의심을 해서 다 가지고 파기가 오자마자 다 빨아라.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최숙 네, 그러니까 저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멀리 여행 갔다 오면 옛날에 어머니들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안 입었던 옷도 다 빨게 하셨어요. 네, 그냥 그게 네. 예전부터 빈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옛날 어른들이. 어르신들은 예. 네. 무조건 다 다시 빨고 다 여관 씻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염되고 오기 때문에. 최숙자님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머리에서 이가 나왔는데요. 그때 약국에서 약 사다 쓰고 우리 어릴 때 쓰던 참비까지 구해서 이를 죽이고 했는데 빈대는 정말로 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요. 빈대, 벼룩, 이, 흡혈 삼총사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르게 생겼겠죠. 선생님 저는 네. 이 세 가지를 육안으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빈대가 비교적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빈대는 사람의 흡혈을 하지만 장소에 사는 해충이에요. 장소. 네, 납작해가지고 장소에 숨어 있는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람 몸에 붙어서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밤에만 먹고 얼른 닭이 은신처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고. 그런 상태로 흡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는 항상 사람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털을 꽉 잡고 있는데 뭐 머리에 사는 머리니 몸에 사는 몸니 그다음에 음부에 사는 사면발이 뭐 네.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60, 70년대까지는 위생 상태 개인 위생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빨래도 잘하고 몸도 잘 씻고 그다음에 좋은 약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잘 없어진 관계가 상태.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없어졌지만 또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놀고 오고 그러다 보면 가끔씩 어디 강남의 어디 학교에서 이가 발생했다더라. 났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딸들도 어린이집. 어디서 옮아왔더라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머리 감기고 찬빗으로 빗어주고 약도 좀 뿌려주고 하니까 금방 그래서 아하. 이 잡는 샴푸가 있더라고요. 이 잡는 샴푸가 있어요. 네. 네, 그건 좀 안심이 되네요. 이는 이 잡는 샴푸가 있다고 합니다. 벼룩은 어떻게 다를까요? 빈대는 장소, 이는 사람에게 앞다리로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벼룩은 사람한테는 흡혈을 하고 그러지만 사람 몸에 오래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충은 개나 고양이나 닭 뭐 이런 동물들의 몸에 붙어서 흡혈을 합니다. 네. 근데 애벌레 시기에서부터 번데기 시기까지는 몸에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완전 변태를 하니까 다른 흡혈곤충하고 다르게 그래서 애벌레 시기는 흡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바닥에서 털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핏자국 뭐 이런 동물성 다른 것들을 먼지를 먹고 삽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비듬도 떨어지고 몸에 피부도 떨어지고 한 그런 것들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원래 이 벼룩은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주 동물이 지나가면 네. 번데기에서 얼른 깨가지고 달려들어서 피를 빱니다. 그래서 왜 옛날 영화나 네. 소설 같은 거에 보면 그 저기 나그네가 네. 비를 피해가지고 저 비어 있는 초가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고는 갑자기 몸이 막 간지럽고 하는 게 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벼룩이 깨어나가지고 흡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항상 붙어 있지는 않고 않고. 그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그리고 아하. 흡혈하는 동안은 사람 몸에 계속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엔 또 튀어서 딴 데로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쥐가 되든 개가 되든 이런 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패스트처럼 쥐를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도 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전염병이 배고프니까 생긴 거네요. 사람이라도 이제 흡혈을 하려고. 아하. 1819님, 이곳 인천 옹진군은 오늘 하루 내내 눈이 올 듯 하더니 쌀락눈이 조금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 옹진군에 쌀락눈 내렸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네요. 감기 조심합시다. 그러시면서 오늘 곤충 공부 될 것 같네요. 퇴근길에 귀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하셨는데 1819님 지금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빈대 벼룩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세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듣고 이어가 볼게요. 아까 최숙자님이 아이들 어릴 때 머리에서 이가 나와서 약도 쓰고 챔빗으로 빗어주고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머리니는 지금 청소년들도 그쵸. 지금 초등학생들 어린이집에서도 한번 이 돌면 막 돌잖아요. 애들 네,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는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까요? 머리니가 뭐 좋아하는 환경이나 그런 게 여전히 있는 거겠죠. 지금도. 아무래도 머리니는 개개인의 위생하고 관련이 있고요. 개개인의 위생이요. 예. 그래서 머리나 또는 몸니 뭐 이런 이는 개개인의 위생과 관련이 있어가지고서 뭐 세척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네. 어떤 그런 생겼을 초기에 그 관련된 약품을 사용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방제되는데 대개는 애가 갑자기 머리를 빡빡 긁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 근데 빡빡 긁으면 이미 퍼져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생은 이미 같이 옮아 있고 머리 비대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러고 그렇죠. 노니까요. 이들은. 예. 그게 머리 잘 안 감으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삭발을 하면 머리니가 안 생긴다거나 이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머리를 안 감으면이 아니라 머리를 자주 감을 때 발견이 잘 되는 거고 안 아하. 감으면은 아무래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삭발을 하게 되면 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을 이제 삭발을 하게 되면. 아, 그러고 나면 이제 몸에 바짝 삭발을 해버리면 얘들이 붙잡을 데가 없어요. 네. 아, 앞발로 앞다리로 딱 이렇게 털을 붙어야 붙잡고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완전 삭발을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니는. 네. 네. 그래서 애들을 삭발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데 벼룩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6771님이 빈대 얘기하니까 빈대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은 누구한테 빈대 붙나 숙디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러셨는데 이 빈대 붙나 저한테 빈대 붙으면 이런 걸 가지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할 텐데 빈대의 빈대가 됩니다. 그 벼룩이 간이 없겠죠. 그냥 우리가 작은 걸 상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곤충한테 간이 있을 수가 있나? 곤충은 간이 없죠. 네. 예. 간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고 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체요. 예, 그래서 곤충의 배는 지방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거기서 효소도 만들고 해서 사람 간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아하. 넘치는 영양분은 간으로 지방으로 가서. 해가 전환시켜주는 게 네. 간에서 하는 역할인 것처럼 그리고 뭐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벼룩은 간은 없습니다. 간은 없고 간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지방체가 있다. 네. 벼룩하면 자기 몸의 100배 정도 뛴다. 그래서 네. 어린이 동화책 보면은 벼룩이 높이뛰기 선수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진짠가요? 메뚜기보다 높이 뛰나요? 뭐 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은 메뚜기가 한번 그 다리 힘으로만 날개 안 뛰고 뛰면 한 70cm 뭐 이 정도씩 뛴다고 그러고요. 벼룩은 30cm, 33cm 뭐 이렇게 뛰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몸 크기 비율로 따졌을 때 벼룩이 엄청 몸 길이의 20배 정도를 메뚜기가 뛴다 그러면 벼룩은 200배 정도를 와. 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높이뛰기를 잘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올라타야 되니까요. 아하. 빠른 그래야 시간 먹을 내에 수 있으니까.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올라타야 아하.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후천적으로도 개발이 됐겠네요. 후천적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요. 어떤 게 있어서
그러니까 벼룩 같은 경우는 진화를 통해 가지고 뛰는 힘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사람도 높이뛰기를 할 때는 발목 힘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뭐 전체적으로 탄력을 다 이용하지만 네. 그래서 벼룩도 이 아주 탄성 좋은 고무줄 같은 단백질 레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다가 딱 놓으면 순간적으로 붙었다가 당겨질 때 이 발목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도약을 높이 하는 올라가는. 거죠. 몸이 가볍고 작기 때문에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거를 잘 연구해서 의학적으로나 스포츠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벼룩의 레실린. 스포츠는 모르겠지만은 저런 데서는 활용을 하죠. 그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서 뭐 저희가 이제 그 고무 같은 탄성 좋은 그런 것들이라든가 탄성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구조들을 활용을 합니다. 벼룩 발목의 구조요. 그런 뒷다리의 구조들을, 구조. 네. 그리고 밀라노님이 이가 더러운 애보다 깨끗한 애들을 더 좋아한대요. 아들애가 씻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가 한 번씩 돌아도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도 차라리 더 깨끗한 애들을 그런 좋아하는. 거는 하지는 않겠지만 네. 안 깨끗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밀착하지 않아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끌어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네. 얘 잘 안 씻네 이러면 안 끌어안아서 밀라노님 농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또 궁금한 점은 빈대나 이 벼룩이 지구에 환경적으로 이 박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이점이 있는 건지요. 일단 박멸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사람하고 관련해서는 사람 거주지에서는 박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지구 환경적으로 이점이 뭘까를 할 때 모기와 같은 이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 물질의 순환 뭐 이런 그다음에 어떤 특정 생물들이 너무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는 억제 효과. 그러니까 벼룩이나 또는 이는 흡혈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 너무 밀도가 높은 생물 사이에 전염병도 한 번씩 돌아서 돌게 하죠.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예. 아, 제가 그게 가장 생물 배울 때 잔인하더라고요. 개체수 조절. 네. 자연계의 어머니께서는 항상 인지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한 번씩 개체수 조절을 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그래서 네. 빈대나 이나 벼룩도 어쨌든 생태계 균형에 역할이 있다. 네. 그래요. 선생님, 그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빈대 이 벼룩이 많이 늘어나겠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자연계에서도 살 수가 있게 되니까. 네.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근데 뭐 사람이 아마 기온온난화가 심해지게 되면 지금 같은 위생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지 않을까. 경제 수준이나 뭐 이런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빈민촌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거의 빈대나 이거는 박멸을 못 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있습니다. 늘 그래서 수 우리나라도 있다. 예전에 초가집 없애고 뭐 없애고 하면서 빈대가 싹 없어진 거거든요. 초가삼가 태웠던 거네요, 그때.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네, 네. 사람들이 짐 다 옮겨가고 통째로 집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예, 빈대가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때 기후 빈곤이 시작되거나 하면 네. 거기서도 생길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게 될 가장 큰 걸로 이유가 될 생각해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물론 호텔이나 이런 데서 생기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거기서는 그런 위생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쉽지 않기 비용이나 때문에. 또는 그렇다 해서 거주지를 버리고 딴 데를 갈 수도 없고.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가 거의 온상처럼 되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 스팟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옆으로 이동을 퍼지고. 하고 예.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벼룩 빈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모기 얘기할 때도 놀라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놀라셨겠어요. 겨울에 관찰할 수 있는 귀여운 곤충 이야기로 다음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 추우니까 곤충들이 활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추운 거는 단점인데 장점은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천적들도 확실히 같이 적어져요. 없구나. 그래서
많은 곤충들 중에 이렇게 하는데 뭐 겨울 자나방이나 이런 것들은 성충을 겨울에 나는데 물론 아주 추울 때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따뜻해지면 날아다니면서 자기 아기가 먹어야 될 식물의 새 눈에다 알을 나눴습니다. 그럼 나중에 싹이 트면 그걸 바로 먹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뭐 노린재, 파리, 뭐 나비 이런 것들은 갑자기 겨울에 잠깐 따뜻하면 활동을 하는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곤충들이 꽤 많고요. 제가 월요일 날도 갑자기 예. 우리 회사 앞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녀가지고 열심히 제가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서 곤충들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날도래라는 생물이 있는데요. 날도래요. 네, 계곡 물 깨끗한 물의 지표 생물이고 네. 계곡 물 속에서 사는데 얘들이 주로 성장하는 시기가 겨울이에요. 아하. 그럼 겨울에 유충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는 건가요? 물 속에서 숨어 있는 건가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는. 아,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속 사는 생물들한테는 영양분이 제일 많은 시기가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낙엽지고 해가지고서 이것들이 다 물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거를 네. 먹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겨울에는 물이 빨리 흐르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 먹이가 다 쌓여 있으니까 요거를 봄 되기 전에 얼른 다 먹고 자라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날도래들을 계곡물 속 아래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겨울 강물 아래 계곡물에 또 그런 비밀이 있네요. 예, 그런 물 속에서 사는 곤충들이 요즘 눈이 오고 그러면 네. 그 눈 위를 기어다니면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고 곤충들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눈각닥이라고 이름을 아예 부릅니다. 네. 눈 속에서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선생님 모시고는 파리 모기 얘기 안 하고 네. 눈 각다귀, 날도래 유충 이렇게 예쁜 곤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흥식 선생님과 빈대이 벼룩 흡혈 삼총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곤충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